여러분, 텔레비전 뉴스만 보면 이란은 당장 내일이라도 망할 것 같죠?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나라는 인구의 딱 30%밖에 안 되는 아주 독한 열성 분자들이 나머지 70%의 숨통을 꽉 쥐고 굴러가는 기묘한 구조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주주의나 상식 같은 잣대로는 절대로 이란의 속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굶주림보다 무서운 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진짜 이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째서 나라 경제가 바닥인데도 아야톨라라는 지도자 한마디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십 개가 합쳐진 것보다 더 큰 본과 권력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왜 생판 남의 나라인 파키스탄 사람들까지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며 울부짖는지 그 적나라한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듣다 보면 왜 서방 국가들이 수십 년간 제재를 퍼부어도 이란 정권이 끄떡도 안 하는지 그 무서운 생존 전략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세상 돌아가는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편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란이라는 나라의 속살을 제대로 보려면 제일 먼저 피냄새 진동하는 1300년 전의 그 벌판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카르발라라는 곳인데 여기서 마호메트 사도의 손주인 후세인이 처참하게 학살을 당했어요. 아니 세상에, 자기네 예언자 손주를 죽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후세인이라는 양반이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고도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옆에서 동네 사람들이 도련님, 거기는 사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하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말렸는데도 말이죠. 그때 후세인이 남긴 말이 오늘날 이란을 버티게 하는 아주 무서운 도끼가 됐습니다. 나는 이기러 가는 게 아니라 정의가 땅에 떨어졌을 때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저항한다는 걸 보여주러 간다 이겁니다. 결국 단 72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수만 명의 대군 앞에 서서 말 그대로 몰살을 당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집안 어른이 억울하게 돌아가시면 그 원한을 자자손손 잊지 말라고 가르치던 그 심정 아시죠? 이란 사람들에게 후세인은 단순한 조상이 아니라 자기들 영혼의 뿌리이자 절대 잊어서는 안 될 피에 빚은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란 교도소나 성지에 가면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참 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깃발은 나라의 상징이지만 이 동매에서 붉은색은 아직 복수를 다 못 끝냈다라는 뜻이거든요. 후세인의 피가 아직 마르지 않았으니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아주 지독한 고집이죠.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보면 아이고 그 옛날 일을 가지고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겠지만 이란의 60 넘은 어르신들에게 이건 그냥 종교가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핵무기로 겁을 주고 경제를 꽉 조여도 이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 후세인은 72이서 수만 명이랑 싸우다 죽었는데 이까지 고생이 대수냐 하는 거죠. 이런 독한 마음이 9천만 명 가슴속에 박혀 있으니 겉으로 좀 투덜대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시 똘똘 뭉치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덤비는 거라 세상 그 어떤 똑똑한 정치가들도 이란만큼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뉴스에서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하는 장면 보셨죠? 그거 보면 당장이라도 정권이 바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아주 차갑고 무서운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란 인구가 9천만 명 정도 되는데 정권을 위해 목숨 바칠 준비가 된 핵심 세력은 딱 30% 정도거든요. 이 30%가 나머지 70%를 아주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는 게 이 나라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 핵심 세력의 중심에는 바시지라는 민병대가 있는데 이게 정말 지독한 조직입니다. 우리로 치면 동네마다 있는 반상회나 노인회 조직이 총을 들고 집안 사정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 골목마다 버티고 있는데 감히 누가 대놓고 반항을 하겠습니까? 단순히 무력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감시와 혜택을 동시에 주는 식으로 운영되거든요.
물론 나머지 70% 사람들도 속으로는 불만이 많고 세상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죠. 하지만 막상 큰일이 터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정부 욕을 하다가도 미국이나 외부 세력이 총칼 들고 위협하면 갑자기 후세인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불끈 솟아오르는 겁니다. 내 집안 싸움은 내가 해도 남이 내 집을 부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아주 강한 오기가 발동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서방 국가들이 수십 년간 머리를 싸매도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결국 이란은 단순히 독재자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신념으로 똘똘 뭉친 30%가 국가라는 거대한 배를 운전하는 꼴입니다. 이들은 배가 좀 흔들려도 절대 키를 놓지 않고 오히려 파도가 높을수록 더 세게 움켜잡는 독종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력한 30% 뒤에서 실질적인 명령을 내리고 돈줄까지 꽉 쥐고 있는 진짜 어른들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이 양반들의 권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정치인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아야톨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뉴스에 나오는 터번 두른 할아버지들이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분들인 줄 아셨다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사실 이 양반들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을 주무르는 신성한 대기업의 총수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우리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시죠?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아야톨라 우즈마라고 불리는 최고 지도자 한 명의 영향력은 그런 대형 교회를 최소 10개는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 밑에는 재단이라는 이름의 아주 거대한 비즈니스 조직이 있습니다. 이걸 보니아드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자선단체 같지만 실제로는 이란 안에 호텔이나 공장 그리고 광산까지 싹 다 거느리고 있어요. 국가 전체 돈줄의 최소 30% 가까이를 이 양반들이 꽉 쥐고 흔드니 정치가들이 함부로 대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야톨라가 말 한마디 하면 그건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동네 제일 큰 부자 할아버지가 내리는 경영지침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분들이 시아파 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통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언자 마호메트의 손주가 사라진 뒤에 그 빈자리를 대신해서 하늘의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란 안에서는 아무리 개혁을 외치는 젊은 애들이나 온건파들도 이 아야톨라 체제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마치 자기네 집안에 뿌리를 뽑아버리자는 말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저 누가 아야톨라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혹은 조금 덜 사랑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 시스템은 이란 사람들의 뼈대 그 자체입니다. 우리네 어르신들 예전에 집안 문중 어른이 오시면 아무리 잘 나가는 정치인이라도 고개 숙여 인사드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똑똑하고 돈 많은 양반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야 진짜 완벽한 나라가 완성된다고 믿는데 그게 바로 이란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묘한 열쇠입니다. 과연 그 신비로운 인물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들려주시던 미륵전설 기억나시나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고달플 때 어디선가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줄 구세주 이야기 말입니다. 이란 사람들에게는 마흐디라는 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원래 시아파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저 조용히 이 마흐디라는 분이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거든요. 우리는 아직 완벽한 나라를 만들 자격이 없으니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그냥 참고 견디자는 게 원래 이 동네의 아주 오래된 가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500년 전쯤에 이란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아주 희한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샤 이스마일이라는 젊은 친구가 나타났는데 이 양반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무슨 종교적인 성인도 아니면서 주변 땅을 싹 다 정령해버리더니 갑자기 내가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마흐디일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잡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란은 단순히 기다리는 나라에서 스스로 일어서는 나라로 체질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어느 날 갑자기 가문의 족보를 새로 쓰면서 우리가 바로 하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선포한 셈이죠.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이때부터 이란 사람들은 마흐디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시기 편하게 우리가 미리 세상을 정리해 놓아야 한다는 아주 적극적인 생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는 것처럼
이란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슬람 세계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사실 500년 전만 해도 이란은 지금처럼 시아파가 주류인 나라도 아니었는데 이 사건 하나로 나라 전체의 영혼이 개조된 겁니다. 요즘 이란 지도자들이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한테 떵떵거리는 배짱도 사실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부세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성한 군대인데 너희 같은 세속적인 세력들이 감히 우리 앞길을 막느냐는 식이죠. 우리 어르신들 가끔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굶어도 자존심은 못 굽힌다는 그 대쪽 같은 고집 아시죠? 이란의 외교 정책은 바로 그 가문의 자존심 싸움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존심 싸움이 이란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 불꽃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사람들 가슴에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란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그 나라 땅덩어리 안에서만 힘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라는 동네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 자기네 가문의 반개 혈족 같은 아주 열성적인 식구들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얼마 전 파키스탄의 항구 도시인 카라치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카라치는 우리로 치면 부산 같은 곳인데 거기서 이란 지도자가 죽었다고 하니까 생판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미국 영사관으로 돌진을 하질 않나. 그 과정에서 경찰이랑 부딪혀 9명이나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으니까요. 아니 도대체 남의 나라 영감이 죽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으시죠? 이게 바로 제가 앞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린 그 지독한 후세인의 정신, 즉 카르발라 알고리즘이 국경을 넘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시아파라는 이름 아래 묶인 사람들에게 이란은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라 자기네 신념의 종가집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네 정서로 치면 종가집 큰어른이 욕을 먹거나 변을 당하면 저 멀리 사는 먼 친척 조카들까지 몽둥이 들고 뛰어나오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예멘의 반군 같은 친구들이 이란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도 다 이런 집안 내력 때문입니다. 사실 서방 국가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란 본체만 때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무시무시한 동생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마치 벌집 하나 건드렸다가 온 동네 벌들이 다 달려드는 꼴이라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받고 움직이는 용병이 아니라 정말로 후세인의 복수를 대신하겠다는 일념으로 뭉친 사람들이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남을 위해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머리로 배운 교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어릴 때부터 몸으로 직접 익힌 아주 고통스럽고도 강렬한 기억이 숨어 있는데 이게 참 우리네 정서로는 보기에 좀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과연 그들이 몸에 새긴 그 지독한 흔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란 사람들의 그 지독한 배짱은 그냥 머리로만 배운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겪으면서 뼈에 새긴 아주 강렬한 기억들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제 고향 동네에서 직접 본 광경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초등학교 동창 녀석이랑 그 형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특정한 날이 되면 아주 시커먼 쇠사슬을 들고 거리로 나옵니다. 그러고는 자기 등을 그 거친 쇠사슬로 마구 때려요. 보기에 정말 끔찍할 정도로 등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나중에는 피가 맺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이죠. 아니 도대체 제 몸을 왜 저렇게까지 괴롭히나 싶으시죠? 이들에게 이건 단순히 몸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후세인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같이 나눠보겠다는 아주 처절한 약속인 셈입니다. 사실 저도 그 틈바구니에서 자랐거든요. 저는 쿠르드족이고 수니파라. 그런 걸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 동네 분위기가 워낙 그러니까 아예 안 나타나면 동네에서 왕따 당하기 딱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꾀를 좀 냈죠. 직접 때리는 건 너무 무서우니까 옆에서 가루를 한 움큼 쥐고 사람들한테 살짝 뿌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그 무서운 집단 속에서 한 식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피와 땀 그리고 살이 터지는 고통을 일상처럼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미사일을 쏜다고 겁을 주거나 경제 제재로 배가 좀 고프다고 한들 어릴 때 쇠사슬로 등을 치던 그 도끼보다 더 무섭겠습니까? 이들에게 죽음이나 고통은 피해야 할 괴물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참으로 안타깝고 이해 안 되는 일이지만 이들에게는 그게 바로 가문을 지키고 신념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게 논리적인 대화가 잘 안 통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몸의 감각으로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게 상식적인 협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란이 수십 년간 망하지 않고 버틴 진짜 힘은 그들의 핵무기 창고가 아니라 골목마다 쇠사슬을 휘두르며 자라난 그 지독한 기억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독한 사람들이 자기네 체제를 지키려고 할 때는 또 다른 묘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란은 북한이나 중국이랑은 또 다른 아주 복잡한 면이 있거든요. 과연 그들이 말하는 나라 사랑은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흔히 하는 아주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란을 북한이나 중국이랑 똑같은 독재 국가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오산입니다. 북한은 위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 나오는 구조라면 이란은 아까 말씀드린 그 독한 30%가 자기 신념으로 똘똘 뭉쳐 움직이는 나라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예전 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이 정의를 위해 목숨 걸고 나섰던 그 뜨거운 마음 기억하시죠? 이란 사람들에게는 그 저항 정신이 1300년 된 종교적 한이랑 합쳐져서 하나의 유전자가 되어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젊은 애들이 청바지 입고 시위하니까 당장이라도 정권이 뒤집힐 것 같지만 막상 미국이 총 들고 국경을 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소에 정부 욕하던 사람들까지 우리 집안일에 남이 끼어드는 건 못 참는다며 다시 총을 들고 나설 게 뻔하거든요. 이게 바로 서방 국가들이 빠지기 쉬운 전략적 함정이라는 겁니다. 서양 언론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거든요. 망명 나간 왕세자를 지지하는 세련된 사람들도 이란 시민이지만 그 안에서 쇠사슬로 등을 치며 정권을 지키는 사람들도 똑같은 이란 시민입니다.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고 마음대로 갈라치기 하는 순간 우리는 이란의 진짜 실체를 영영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동네에서 형제끼리 싸움 났을 때 아무리 미운 동생이라도 남이 와서 때리면 같이 달려들던 그 심정 아시지 않습니까? 이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외부 세력이 민주주의를 배달해주겠다고 지상군을 들이미는 순간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해방이 아니라 가문의 모욕으로 느껴질 겁니다. 이런 묘한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칼을 휘둘렀다가는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었던 일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란을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정치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집안의 깊은 내력과 지독한 고집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이 독한 고집이 앞으로 중동을 넘어 전 세계 판도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우리 어르신들도 눈여겨보셔야 할 대목입니다. 자, 이제 이 긴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란이라는 나라를 통해 진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지도 위의 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1300년 묵은 한과 자존심으로 똘똘몰 뭉친 거대한 종갓집이자 그 누구도 함부로 깨트릴 수 없는 단단한 신념의 갑옷을 입은 독종들의 집합소였던 셈이죠. 우리가 이들을 단순히 돈이나 권력 같은 세상의 잣대로만 판단하려 든다면 아마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몸으로 고통을 이겨내고 죽음을 친구로 삼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경제 제재나 무력 위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란이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날 것 그대로의 생각들을 여러분께 신선한 재료처럼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식당 주인이 신선한 재료를 내놓는 게 기본이듯 저 역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과연 이 지독한 1300년의 고집이 앞으로 중동을 넘어 우리네 세상까지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